DC 코믹스의 대표 악당 캐릭터 조커. 2019년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을 맡으며 영화화되었습니다. 배트맨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영화로서 DC 코믹스 최초의 단독 빌런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조커의 후속편으로서 조커 폴리아데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게다가 이번 영화에는 레이디 가가의 할리퀸이 함께 등장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당 캐릭터가 단독으로 영화화되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게 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악당에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MCU의 인피니티사가 최종 보스 타노스는 우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구 절반을 제거하는 철학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1년에 개봉한 크루엘라는 패션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녀의 욕심은 단순한 탐욕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되는데요.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는 그 자체로서 압도적인 존재감과 상징적인 목소리,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영화 속의 영웅들을 압도하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들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탐구하는 캐릭터로서 대중에게 큰 공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캐릭터가 바로 조커가 아닐까 합니다. 비디오 보는 남자의 영화 TMI에서는 역대 조커 캐릭터들이 가진 남다른 매력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역대 조커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실 테니 꼭 끝까지 감상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마치셨다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커의 기원에 관한 설정은 DC 코믹스 내에서도 여러 버전이 존재하며 명확하게 정의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조커의 탄생 배경은 1989년 팀버튼 감독의 영화 배트맨을 통해서였죠. 한 범죄자가 배트맨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화학약품에 빠지게 되면서 외형이 바뀌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변해 조커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스토리 역시 1988년에 출간된 킬링 조크라는 배트맨 원샷 코믹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조커의 탄생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조커는 원래 실패한 코미디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레드후드라는 갱단의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레드후드는 가면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중에 배트맨의 추격에 사고를 당해 조커로 변하죠. 이러한 설정이 2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2008년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히스 레저가 연기한 조커는 자신의 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얼굴의 흉터에 대해서도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19년의 영화 조커에서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조커는 사회에서 소외된 코미디언이라는 설정으로 킬링 조크와 비슷하지만 일부만 차용되었을 뿐 조커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나로 규정되지는 않는데요. 그의 탄생에 관한 스토리는 비극과 광기, 사회의 억압이 결합된 복잡한 이야기로서 이 불확실성이 관객들에게 더욱 혼란스러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누구도 그의 진짜 과거를 모른다는 것은 조커를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로서 시대를 초월한 강력한 악당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이죠. 1966년부터 지금까지 조커를 연기한 대표적인 배우는 총 5명으로 각 배우는 자신만의 해석과 연기 스타일로 조커라는 캐릭터의 고유한 개성과 깊이를 부여했는데요. 배우들의 특징과 스타일을 비교해보자면 1966년 영화 배트맨의 조커 역할을 맡았던 배우 시저 로메로는 코믹하고 유쾌한 광대 스타일을, 23년 후 1989년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는 카리스마 넘치고 폭력적인 조커를 연기합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 등장한 2008년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히스 레저가 연기했으며 이전 조커들과는 다르게 더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했죠.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새로운 조커의 방향을 제시한 측면과 그의 연기가 평론가와 대중 모두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짧게 등장하는 조커는 2016년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자레드 레토였는데 가장 현대적인 갱스터 스타일의 조커로서 스타일리시한 비주얼과 폭력적이고 과장된 행동으로 영화 내에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죠. 2019년 조커는 캐릭터의 기원에 집중된 심리 드라마로서 호아킨 피닉스는 사회적 소외와 정신질환을 가진 비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커였으며 점진적으로 광기에 빠져드는 연기를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커를 연기한 각 배우들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면모를 강조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5 조커들이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을 파헤쳐보고 2024년에 공개되는 조커 폴리아드의 또 다른 악당 할리퀸, 2025년에 공개되는 6번째 조커까지 본격적으로 조커가 영웅보다 더 인기 있는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첫 번째 배트맨 영화는 1966년에 개봉한 배트맨 더 무비입니다. 당시 인기 TV 시리즈인 배트맨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배트맨과 로빈이 고담시티를 위해 악당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대표적인 악당은 조커, 펭귄, 리들러, 캐트우먼으로 악당끼리 힘을 합쳐 세계를 정복하려 하는데요. 1960년대의 히어로 영화 장르의 특성상 어설픈 부분도 많지만 그 어설픈 부분들이 코믹한 장르와 잘 어울리며 유머러스하고 가벼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배트맨과 로빈이 악당들과 싸울 때 표현되는 감탄사들이 만화적인 요소들로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상어와의 대결 장면도 매우 유명한데요. 상어가 배트맨을 공격하고 이를 상어 퇴치제로 물리치는 장면이 코믹하게 묘사됩니다. 영화 자체로 코미디에 가까운 히어로물이다 보니 조커 캐릭터 역시 가볍고 코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외모는 특유의 하얀 얼굴과 녹색 머리카락, 밝은 보라색 양복을 입고 있어 등장인물 중 가장 눈에 띄는 스타일을 하고 있죠. 조커는 자신의 광기를 범죄 행위로 연결하면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가볍고 장난스럽게 묘사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의 조커처럼 잔인하거나 잔혹한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유머러스하고 재기발랄한 성격으로 부각되는데 이는 1960년대에 방영했던 배트맨 TV 시리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죠. 영화의 극도로 과장된 화면 연출과 의상들은 당시에 인기 있었던 키치 스타일에 기인한 것으로 키치란 예술이나 디자인에서 화려하고 과장된 스타일, 기존과는 다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표현 등으로서 B급 문화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1960년대의 이 키치 스타일의 유행과 조커의 스타일이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그의 인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저 로메로는 당시 배트맨 TV 시리즈에 이어 영화까지 모두 조커를 연기했으며 진지하거나 어두운 성격이 아닌 과장되고 유쾌한 스타일로서 키치와 어울리는 키치한 조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당시의 인기 스타일과 시저 로메로의 연기, 영화 내내 재치 있는 대사와 유머, 그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들이 영화의 상징성을 부여하며 악당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배트맨의 영화적 역사를 새롭게 정의한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이 1989년에 공개됩니다. 영화는 배트맨이 처음으로 고담시티에 등장해 범죄와 싸우는 초기 시기를 그리고 있으며 부패와 범죄로 물들어 있는 고담 도시를 구하기 위해 배트맨이 밤에 활동하는 정의의 수호자로 표현되죠. 이 영화에서 조커는 잭 네이피어라는 이름의 범죄자였는데 배트맨과의 대결 중 화학약품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지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조커로 재탄생하게 되죠. 하얀 피부, 미소를 띤 얼굴, 초록색 머리카락이 1966년 시저 로메로의 조커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본격적으로 고담시티의 광기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화학무기를 사용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하려 하는데요. 게다가 여주인공 비키 베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그녀를 인질로 잡아 배트맨과 대결을 펼치죠.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대성당 꼭대기에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조커. 조커가 이토록 강렬한 충격을 줬던 이유는 영화 전반의 어두운 분위기와 함께 캐릭터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기 때문인데요. 배트맨의 진짜 이름인 브루스 웨인은 고담시티의 부패한 사회와 범죄자들과 싸우는 어두운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의 영향이었죠. 범죄자에 의해 부모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를 조커와의 연결고리로서 탐구하는데요. 반면 조커의 원래 자아였던 잭 네이피어는 배트맨으로 인해 조커로 변모하게 되고 고담시티를 혼란에 빠뜨리며 배트맨의 가장 큰 적으로 대결하게 됩니다. 비키 베일은 고담시티에 파견된 사진기자로 브루스 웨인과 가까워지며 조커의 관심을 받아 그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죠. 알프레드는 브루스 웨인의 어두운 과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는 충직한 집사, 뒤에서 묵묵히 그의 활동을 지원해주는데요. 각자의 캐릭터가 확고한 매력을 지니며 슈퍼 히어로 영화 장르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영화로 인해 배트맨 캐릭터의 어두운 면모, 그의 숙적인 조커 캐릭터의 광기가 하나의 역사로 규정되어 스크린에 구현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스타일의 캐릭터를 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죠.
잭 니콜슨이 연기한 조커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서 자신의 광기와 잔인함을 연기하면서도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극도로 폭력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쾌하고 유쾌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는 조커가 단순한 악당이 아닌 복잡한 감정을 지닌 캐릭터라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자신이 개발한 독성 웃음가스를 사용해 고담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웃음을 유발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그의 광기 어린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 후반부 고담시티에 퍼레이드를 열고 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장면 역시 조커가 고담을 지배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는 계획의 절정이었으며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배트맨조차 무기력하게 만드는 파괴력과 배짱을 보여주죠. 그는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자신만의 논리로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이며 정의를 상징하는 배트맨과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조커 캐릭터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가 보여준 광기와 카리스마는 이후 조커 캐릭터에 큰 영향을 끼쳤고 영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기억에 남는 악당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첫 번째 배트맨 영화 이후 40년 만에 제작된 배트맨 비긴즈의 다음 작품으로서 2009년 다크나이트가 공개됩니다. 영화는 고담시티에서 배트맨, 정의로운 검사 하비 덴트, 그리고 경찰관 제임스 고든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이 펼쳐지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조커는 은행 강도 사건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데 배트맨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협박을 하며 고담시티를 공포에 빠뜨리죠. 그리고 레이첼과 하비덴트에게도 같은 위협을 시작하는데 둘을 각기 다른 장소에 인질로 잡고 배트맨과 고든을 속입니다. 배트맨은 레이첼을 구하려 했지만 조커의 속임수로 오히려 하비덴트를 구하고 레이첼은 사망하게 되는데요. 하비덴트도 얼굴 반쪽에 큰 부상을 입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투페이스라는 또 다른 인격으로 변하게 되는데 배트맨은 하비덴트의 복수를 막고 그가 더 이상 타락한 영웅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그의 범죄를 자신이 뒤집어 쓰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더 이상 배트맨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되죠. 조커는 영화 내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정부주의와 혼돈을 야기시키면서 끊임없이 배트맨과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과 법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 정의가 얼마나 타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조커는 그 자체로서 혼돈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범죄 행위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모든 규칙과 도덕을 조롱하죠. 배트맨에게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자신의 세계관을 증명하려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배트맨은 질서와 정의의 상징이며 조커는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데 둘의 대립은 선과 악, 통제와 무질서라는 철학적인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반면에 둘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요. 조커는 배트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더욱 의미 있다고 느끼며 배트맨 역시 조커가 있기에 자신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배트맨과 조커는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성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배트맨이 없다면 조커의 광기도 의미가 없으며 조커가 없다면 배트맨이 가진 도덕적 신념과 정의도 시험할 대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싸우면서도 배트맨은 조커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조커는 배트맨을 절대 타락시키지 못하는 철학적 대립과 공존이 함께하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죠. 이 영화에서 조커는 자신의 얼굴에 생긴 흉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조커라는 캐릭터의 혼란스러움과 신비스러움을 더해주죠. 게다가 배우 히스 레저의 인상 깊은 연기가 더해져 단순한 만화 캐릭터가 아닌 심리적 깊이를 지닌 악당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요. 조커의 스스로 그린 듯한 지저분한 화장과 특유의 입가 흉터는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나타내며 히스 레저가 직접 디자인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목소리와 말투에도 독특한 색을 입혔으며 목소리를 불안정하게 고르지 못한 톤으로 설정해 캐릭터의 불안전성을 더욱 부각시켰죠. 가장 유명한 즉흥 연기는 역시 감독에서 박수치는 장면이나 병원 폭발 장면으로 그가 얼마나 캐릭터에 몰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히스 레저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지만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직접 수상을 하진 못했는데요. 그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많은 이들에게 그의 조커 연기는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히스 레저의 조커는 단순한 연기, 역할 그 이상으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16년 DC 코믹스의 안티 히어로 팀을 주제로 한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공개됩니다. 이 영화는 감옥에 수감된 위험한 범죄자들로 구성된 팀이 정부의 비밀 임무를 위해 결성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이죠. 히어로 영화임에도 악당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독특한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가 바로 할리퀸입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할리퀸은 조커로 인해 미친 악당으로 변했고 영화에서 팀 내에 가장 활기차고 폭력적인 캐릭터로 등장하며 배우 마고 로비의 연기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등장하는 조커는 기존의 배트맨과의 대결이 중심이 아닌 할리퀸과의 관계에 집중된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영화 전반에 걸쳐 할리퀸을 구출하기 위해 나타나고 기존 조커들과는 다르게 다소 과장되고 스타일리시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영화 자체로 전통적인 히어로 영화와 달리 악당들이 주인공이며 조커와 할리퀸 역시 혼돈을 상징하지만 공공의 적을 막기 위해 악당들이 질서를 세우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커 캐릭터는 역사상 전통적인 조커와는 다르게 더 현대적이고 갱스터적인 스타일로 묘사되는데요. 조커가 혼돈을 일으키는 악당이라기보다는 할리퀸과의 독특한 관계와 고담시티의 갱스터 리더로서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조커 역할을 맡은 배우 자레드 레토는 짧은 녹색 머리와 화려한 문신을 자랑하며 그중 이마에 새겨진 데미지드라는 문신이 특징적이죠. 그의 문신은 범죄 세계에서 갱스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장치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금리를 가지고 있고 보라색 턱시도와 액세서리로 강렬한 비주얼을 강조하는데 기존의 조커가 상징하는 광기 어린 악당 이미지와는 다른 더 차갑고 냉철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죠. 현대적인 갱스터 스타일의 조커가 탄생했으며 영화에서 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조커와 할리퀸의 복잡하고 독특한 관계를 통해 캐릭터의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조커의 기원에 관한 영화가 공개됩니다.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의 틀을 벗어난 심리 스릴러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로서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으며 특히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 연기는 영화 역사에 남을 명연기로 평가받았죠. 영화는 1981년 고담시티를 배경으로 주인공 아서 플렉의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아서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인물, 광대분장을 하고 이벤트나 거리에서 웃음을 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며 사회로부터의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적 웃음 증후군을 앓고 있어 수시로 웃음이 터져나오며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를 받게 되고 점점 고립되어 가죠. 그의 유일한 삶의 위안은 자신의 우상인 TV 토크쇼 진행자를 보는 것과 어머니를 돌보는 것입니다. 아서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소피 드몬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와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 로맨스를 꿈꾸며 더욱 현실과 괴리된 상태로 빠져들게 되죠. 아서의 변화의 가장 큰 사건은 지하철에서 3명의 부유한 젊은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폭행을 당하다가 동료가 준 권총을 그들에게 향하죠. 이 사건은 아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며 처음으로 자신이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내며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피 두몬드와의 관계는 환상이었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고 자신은 입양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제 그는 자신이 믿었던 세계는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조커라는 존재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TV 토크쇼에 출연해 진행자에게 총을 쏘는 장면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고담 시민들의 반란을 촉발시키고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광대복장을 한 폭도들이 경찰차를 공격하며 아서를 구하고 그는 그들 앞에서 조커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서는 병적 웃음 증후군으로 정신상담을 받다가 그마저도 끊기게 되는데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 점점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채 자신의 고통과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반면 그를 사회적 질서와 불평등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그리고 있는데 그의 지하철 살인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고담시티 전역에 광대복장을 한 인물이 반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고담시티의 불평등과 부조리, 사회 구조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는 계기로서 아서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부패한 사회에 저항하는 대중의 분노를 표출하는 캐릭터였죠. 아서 플렉의 삶을 통해서 대도시가 소외된 계층에게 전하는 무시와 사회적 억압, 고립, 불평등을 잘 나타내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아서가 조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며 세상에 저항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통쾌하면서도 악당인 그를 지지하게 만드는 강력한 매력을 지닌 조커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호아킨 피닉스의 훌륭한 연기가 있었죠. 이 영화를 통해서 호아킨 피닉스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조커라는 캐릭터의 인간적이고 비극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악당이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수상소감에서 같은 조커 역할을 맡았던 배우 히스 레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발언으로 두 명배우와 두 조커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리부트되는 배트맨 영화에서 2025년 개봉 예정인 더 배트맨 파트 2에서는 배우 베리 키오건이 이전 조커들과는 차별화되는 또 다른 스타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베리 키오건은 이전 여러 인터뷰에서 조커라는 캐릭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으며 그만의 신선한 접근법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죠. 2022년 배트맨 파트 1의 미공개 장면에서 흐릿하게 등장하는데요. 배트맨이 고담시티에서 활동하는 연쇄살인마 리들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하는 장면으로 조커는 리들러의 범죄를 분석하는데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이 삭제 장면은 배트맨과 조커 사이의 긴장감을 구축하는데 조커는 배트맨에게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며 또렷한 배트맨과는 다르게 흐릿한 형태로 표현되어 조커는 배트맨을 꿰뚫고 있지만 아직 배트맨은 그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이 장면으로 베리 키오건의 조커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배트맨과 매우 복잡한 심리적 게임을 벌일 인물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2025년을 기다려봐야겠네요. 2024년 10월에는 2019년작 조커의 후속편으로 프랑스어 폴리아되라는 제목으로 공개됩니다. 폴리아되란 2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망상이나 정신병적 상태를 공유하는 희귀한 정신질환입니다. 주로 한 사람이 정신적 혼란이나 망상 상태에 빠지게 되면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도 그 망상에 영향을 받아 같은 정신적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영화 제목에서 폴리아되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조커와 또 다른 인물 할리퀸과의 관계를 상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원작 코믹스에선 정신과 의사 할리퀸 젤이 아캄 정신병원에서 조커를 치료하다가 그의 정신 상태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들은 서로의 광기를 공유하며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는 인간의 사회적 소외와 고통 속에서 광기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조커 폴리아드에서는 조커가 다른 사람, 즉 할리퀸에게 자신의 광기를 전이시키고 함께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폴리아드는 단순한 정신병의 개념을 넘어 조커의 세계에서 심리적 긴장과 관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커의 결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각 영화에서 조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더욱 강렬한 악당이면서도 그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20분이 행복한 시간이었길 바라보며 긴 시간 끝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놓친 많은 부분도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비디오 보는 남자였습니다.